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이번 달의 토픽은요, 2%대의 물가 상승률, 금리 인하 시그널인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지난 2개월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3%대로 계속 움직였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과일류하고 석유류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생활물가지수는 사실은 3.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 변동폭이 큰 식료품하고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는 2.2% 상승해서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죠. 그 배경이 바로 불안한 원달러 환율입니다. 최근에 1,300원 중후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높은 수준의 환율이 우리 금리 인하를 발목 잡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물가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좀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작년 말 또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한 5번, 적게는 3번 정도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는 사실 1번 또는 2번, 아니면 아예 내리지 못할지 모른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여전히 전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2년이 훨씬 넘도록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국제 정세도 역시 환율을 좀 높게 움직이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유국하고 러시아 등 이런 나라들이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에서 내년 말까지 원유를 감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유가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상기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좀 끼치고 있는데, 특히 먹거리, 물가는 언제든지 올라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를 올려주는, 즉 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높은 수준의 환율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재께서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까지, 즉 지금보다는 0.5%포인트 이하로 더 안정적으로 내려가서 유지가 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대 경제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이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서 좀 내려갔고요. 경제심리지수죠. ESI가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내려가 있는 93.8포인트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요, 중간이 100인데, 좀 많이, 조금 내려가서 98.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BSI 지수, 이 부분은 100보다 훨씬 내려가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경제는 여전히 어둡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74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무역 수지는요, 큰 폭의 흑자를 냈습니다. 49억 6천만 달러를 지난달에 흑자를 내서 12개월 연속으로 흑자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환보유액이 4,132억 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지난달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6%와 3.3%가 하락을 했고요. 미국 경제는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각각 2.3%와 6.88%를 올랐습니다. 상하종합지수는 0.58%가 내렸고요. 홍콩 항생은 1.78%가 올랐습니다. 전 세계 지금 주가는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3.431%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시중금리는 좀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같은 레벨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주축은행의 예금금리도 3.4%로 보여지고 있고요.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이 3.76%고 신규 취급액이 3.54%로 해서 그전 달에 비해서는 소폭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환율은요, 지난달 월 평균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요, 1360원 90전입니다. 그래서 한 6원 정도 내렸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통화량 보겠습니다. 총통화죠. M2 증가율이 모처럼 4.9%로 그전 달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 달은 사실 2%대였거든요. 투자자 예탁금은 소폭 약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하고 주식형 펀드 잔액은 소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83달러 66센트에서 뭐 5달러 정도 내렸습니다만 여전히 80달러가 넘는 수준에 와 있고요. 금 시세는 온스당 2358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상 최고치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제까지 금값이 올라갈지를 한번 관심 있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는요, 국제 정세의 안정성입니다. 즉 금은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요, 금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외환보유고의 일환으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다. 이런 것도 보시면은 향후 금값의 변동 추이를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 보겠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0.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하락세라는 거죠. 뭐,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닙니다만, 오르진 않는다. 즉, 시중의 물가는 3% 정도 또 2% 후반대 올라가고 있는데,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일반적이지 않고요. 매매 가격의 선행 지수라고 볼 수 있죠. 전세 가격 지수는 강보합세입니다. 아주 두 달 전에는 0%였는데 지난달에 0.1%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는 지금 하향 안정세에 유지하고 있다.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